어서 내게 돌아와 어서 여기 내게 들어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반도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세상 가장 친절하게, 친근하게, 친숙하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절한 한반도 시사톡, 친톡 시간입니다. 네, 먼저 저희 친톡의 가장 큰 자랑이죠. 한반도 시사를 아주 쉽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친절 뇌생남부터 소개시켜드려야 되겠죠? 네, 오늘은 분위기부터 좀 다릅니다. 달라요, 오늘 달라. 저희 친톡을 위해 국내에서 그야말로 내로라 하는 네. 북한 전문가 두 분이 처음으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와. 먼저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무진입니다. 한반도의 그 계절의 봄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 2018년 평창 평화의 봄 이것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유명하신 북한 전문가이시죠.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송에서 잘 안 떠는데 이 젊은 선남 선녀들하고 방송을 같이 하니까 굉장히 떨리고요. 또 뭐 우리 양무진 교수님 저 이렇게 아주 과찬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거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멤버가 한 분이 더 있죠. 네. 제가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친절하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이분이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두 분이 노친톡을 첫 대면을 하시기 때문에 감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중학생이 지금 보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 이 프로를. 중학생들도 저 우리 양무진 교수님하고 남성욱 교수님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 미취학 아동들까지 사로잡겠다는 네. 어떤 그런 각오로 맞습니다. 과연 오늘 노친톡의 첫 공격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활기차게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28일이었습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집중을 하고 있죠. 양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우리 측의 그 합동참모본부 분석과 그 북측의 보도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가요? 우리 측의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지난 27일이죠. 아침 그 7시 52분경에 고도 한 620km 그리고 사거리 한 300km 날아간 탄도 미사일 발사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반면에 북한은 그 이 일종의 그 정찰 위성 여기에 대한 개발의 일종 중요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란 용어 자체도 조금 낯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성능을 가진 미사일인가요? 이거 답변 바로 안 하면 또 친톡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금방 적응하셨네요. 그래서 일단 미사일 사거리 종류 정리부터 한번 네, 하겠습니다. 네. 단거리라고 그러죠. 요거 네. 1000km. 아, 1000km.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준중거리 요거 한 3000m. 그다음에 이제 준자 빼. 그냥 중거리 탄도 요거 한 5500. 그다음에 우리가 겁내는 ICBM. 예, 대륙간 ICBM. 탄도미사일 요거 뭐 5500 이상서부터 무한정. 그런데 지금 이제 발표된 게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한 대로 준중거리. 그래서 한 원래대로 하면 한 2500인데 발표는 사거리는 300. 왜 안 날려갔을까? 네? 이게 포물선을 그릴 때 각을 높이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멀리 안 나가겠죠? 그렇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620km. 사거리보다 고각이 높은 미사일 발사된 거죠. 그래서 이게 준중거리다. 그런데 이 정도 설명하면 친토가 안 나오겠죠? 네, 너무 친절하게 디테일하게 네. 해주셔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금방 적응하셨어요. 그렇죠. 와, 역시 내공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난 게 아니라 이렇게 예, 예, 날았다는 건데 네.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시험이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네. 주장을 했거든요. 실제로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함께 보시죠. 오,
그냥 우리나라 이 지도 그냥 위에서 찍은 것 같은 듯한 느낌? 네, 뭐 특별한 뭐 못 느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일단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얘기한 대로 어떻게 정찰 위성이 된다는 거냐 네. 이것도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남 교수님 이번에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미사일이 앞에 또 탄도가 붙었어요. 네. 탄도 뭐냐? 이거 로켓 추진해서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주 발사체 우리 이제 나로 이번에 5월 달에 다시 발사하는데 그거는 뭐라고 안 하면서 왜 북한에 ICBM 쏘는 거 뭐라 그러냐라고 네.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한 지붕 두 얼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5,500km ICBM을 쏘려면 이 지구 궤도권 바깥으로 로켓 추진체가 나갔다 와야 됩니다. 이게 똑같아요. 우성이나 미사일이나. 그렇기 때문에 ICBM과 인공위성의 차이점은 그 위에 폭탄을 장착하느냐, 위성을 장착하느냐, 그 꼭대기에 그 차이죠. 이 정도면 친통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안 것 나오네요. 같습니다. 안 나오네요. 예, 친통 완벽하게 때문에 아주 신경 많이 적응하셨어요. 쓰입니다. 지금. 아니 이번 북한의 미사일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진짜 북한이 정찰 위성 시험을 하려는 게 맞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가 이게 뭐가 달렸는지 성능이 안 달렸는지 뭐가 날아가고 있는 건지. 맞아요. 일각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분석도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양무진 교수님부터. 북한은 보통 이렇게 그 정찰 위성을 발사를 하게 되면은 고도는 620km 했지만 한반도 사진을 찍어 보니까 한 400km 내외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마 이 전송을 해가지고 보여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데 북한에 있어서 항상 주장을 보면은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위성 이것은 기술적으로 겉과 속이 똑같다. 북한식 표현은 표리 일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리 일체. 예예. 아,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이것을 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남성욱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북한의 국민 소득이 1,200달러거든요. 예. 저희가 나로를 쏘아 준비를 쓴 게 소득이 3만 불 넘어갈 때 시작했거든요. 예. 북한 입장에서 지금 식량이 모자라서 늘 어려움을 겪는데 네. 미사일 저 돈으로 쌀을 제가 몇 가마 사나 생각해 봤더니 쌀 수백 가마 살 수 있거든요. 수천 가마.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의도가 아까 양 교수님대로 표리 일체라고 했지만 저거 무슨 딴 목적이 있다. 딴 목적은 유엔 대북 제재 피하면서 미국하고 한국을 위협하는 뭐 그런 의도 이외에 뭐가 있느냐. 저 돈 네. 드는 일인데. 맞습니다. 친톡 괜찮을까요? 네, 이 정도면. 눈치를 많이 보시네요. 이거 우리 신경 남 쓰입니다. 교수님. 장 교수님하고 저하고 그래도 명색이 북한 전문가인데 이제 친톡 나오면 저희 체면이 있죠. 쫄지 말라. 아유, 아주 저희 그래서 신경 이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남 교수님 가운데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한 4차례, 5차례 정도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위성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기후라든지 이런 환경, 이런 관측 위성이 있고 네. 또 이 정보, 일종의 그 스파이 위성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정찰 위성이라는데 보통 북한에서 이런 탄도미사일 이렇게 하려면은 위성이 있어야만이 정확도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에 갖추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은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제사회 역시 북한이 모라토리움 파기를 염두한 거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기도 하고. 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 안방마님이 당첨되셨네. 친톡이 오늘 전문가 두 패널님들께 뭔가 예의를 차리는 것 같지 않아요? 초면이라고 내외하네요. 네, 아니 두 분 전혀 놀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분들께 올리신 게 아니니까. 왜 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하나는 알 것 같아요. 뭐. 일단 들어보죠. 네, 그래요? 일단 들어보고 제 생각이 맞는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유 맞습니다. 미정 MC님이 한 얘기니까 모라토리움 파기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싶네요. 그래, 친톡이 모라토리움 파기를 모를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똑똑한 애가 아니잖아. 몇 년 차 아유, 게스트인데 아유. 그걸 몰라. 아이고, 쟤 안 똑똑해.
아니, 저도 물론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지만 오늘 두 분을 스페셜하게 모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제가 또 직접 설명하는 것은 예의가 좀 없습니다.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은 그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주로 금융가에서 말하는 네. 지불 유예 이렇게 보여지고 또 국가 관계에 있어서는 업무 사항, 업무 이행 유예 이렇게 일종의 굉장히 유예라고 기네요. 보면 예, 되죠. 예, 예, 좀 예. 지체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지난 2018년 6월 12일이죠.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네. 거기에서 북한은 핵 그리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겠다. 아. 모라토리움 하겠다. 아. 반해서 미국은 뭘 할 것인가?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또 그리고 한반도에 전략무기 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와서 정찰 위성이 모라토리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은 좀 더 전문가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이 정찰 위성에서 차후에 모라토리움 해제를 하고 그 이후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라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모라토리움 해제의 전 단계로서 정찰 위성 발생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2018년에 우리 더 이상 안 쏠게라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미심쩍은 행동을 하니까 그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친톡의 이제 성격을 제가 파악했는데 와, 벌써요? 제가 영어가 나오면 궁금증을 못 참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제가 좀 예, 예, 예. 모라토리움 하니까 이게 네. 영어로 써줬으면 제가 금방 알 텐데. 제가 서울특별시 출신입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이징 올림픽 끝나자마자 패럴림픽 지금 중인데 벌써 28일 날 또 한 방 쏴서 지금 8번째 쏘고 있는데 아마 4월 15일이 할아버지 지금 김일성 110회 생일이라 그때까지 아마 살라미 전술로 또 살라미 하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살라미 쪼개서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 살라미 햄처럼? 네, 살라미 햄처럼. 네. 도발을 이렇게 슬라이스 해갖고 네. 잘라가지고 하는데 네. 아마 4월 15일 태양절까지 네. 굉장히 속도를 낼 것 같은데요. 아마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 저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지금이야말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혹이다. 밀어붙이자. 이런 지금 전략하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국제사회의 관심을 얻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우리 양우진 교수님 분석은 어떠신가요? 관심 끌기 또 존재감 가시 네. 다 뭐 유사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관심 끌기라고 한다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측에서는 대선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네, 얼마 안 남았죠. 대선에 있어가지고 북한 문제 이것을 좀 더 이슈로서 부각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존재감 가시라는 것은 지금 이제 북미 간의 지금 대화가 거의 단절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뭐 중국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 있어가지고 북한 문제, 네. 한반도 문제가 후순위 뒤로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좀 더 앞으로 끌어당기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이것이 뭔가 입장 변화 이것을 이끌기 위한 존재감 과시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정찰 위성을 시험 발사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무엇보다 남과 북은 물론 북한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화가 날이 갈수록 절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남 교수님부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좀 진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 모라토리움 유예 철회 조치부터 좀 걷어들이고 앞으로 한국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겠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건 필수적인데 좀 더 북한이 비핵화 쪽으로 나온다면 국제사회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또 다른 평화주의자 양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대화와 평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네. 생각되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에서 가지고 평화를 중심으로 한 이런 대북 정책은 좀 더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된다. 동서독에서 동방 정책이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넘어가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됐습니다.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저는 한반도 비핵 평화, 대화 중심의 대북 정책은 일관되게 지속돼야 된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힘과 균형, 평화와 대화, 그 적절한 지점과 지향점이 너무 어렵죠. 아무쪼록 네. 모든 국민들과 네. 북한 주민들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이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에 당연하죠. 많이 예. 불안하실 겁니다. 예.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시는 이 땅에 비극적이고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걸 텐데요. 맞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꾸려가고 있는 분들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하고 급한 게 뭘지 항상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춘톡을 빛내주신 양무진 교수님, 남서욱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